네. 어, 지금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바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방송을 꿈꾸는 이들에게라는 주제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요. 사실 저는 진행자가 더 익숙한 사람이어서 오늘 여기 행사 나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행사 진행하러 가니?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발표자로 나와서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예. 제가 원래 방송할 때 잘 안 떨거든요. 감사합니다. 방송할 때 잘 안 떠는데 혹시 제가 전문 강사 아니다 보니까 조금 재미가 없고 조금 서툴더라도 여러분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장학사님이 저 섭외하실 때 저한테요. 저희 아나운서님 오셔서 30-40분 정도 발표하시고요. 질문에 답변하시면 됩니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저를 섭외하셨다고 했는데 와보니까 너무 큰 행사인 거예요. 저 교육청에 제 얼굴이 이만큼 나와서 현수막이 붙어있다는 제보를 받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교수님 앞에서 두 분이 강의를 하셨고 왜 저를 섭외하셨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제주에서 나고 자랐어요. 제주에서 나고 자라서 제주에서 20년째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제주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으셨던 건 아닌가. 그리고 제주에서 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학부모님들, 선생님들께 좋은 인사이트를 좀 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강의를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실 실물 보면 잘 못 알아보세요. 화면하고 너무 다르네요. 그래서 저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저는 지금 JIBS 제주방송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께는 제가 제주 SBS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SBS, JIBS 제주방송의 아나운서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는 8시 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도 뉴스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 어떤 휴가를 냈어요. 그래서 아쉽게 오늘은 저를 보실 수 없지만 다음에 제주 여행 오시면 8시에 뉴스를 켜시면 제가 이제 나옵니다. 저희 SBS 같은 이제 네트워크여서 고양이 보인다 MC 이제 1월부터 맡을 예정이고요. 저의 대표 프로그램 하면 보통 가장 오래 진행했던 걸 말씀드리니까 저는 그 클린아웃 제주 문화로그 왓이라고 해서 이제 매거진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요. 문화로그 왓은 제주의 문화 예술인들을 만나는 프로그램인데 3년 정도 제가 MC를 진행을 했었고 라디오 프로그램은 제가 10년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감사하게도 아직도 제가 이제 이정민이어서 민디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저한테 민디 언제 방송 다시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2022년 12월까지 10년 한 6개월 정도 방송을 했고 제가 이제 23년 작년에 출산을 해서 자진 하차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7월에 다시 복직을 했고 이렇게 또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20년 차다 보니까 제가 준비했던 시기가 너무 예전인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시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사실 제가 시험 볼 때의 환경과 지금 미디어 환경이 정말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2004년에 입사를 했는데 당시에는 공중파가 거의 3개밖에 없었어요. KBS, MBC, SBS 있던 시절이니까 요즘은 1인 미디어도 많고 종편도 생기고 정말 다양한 채널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생각을 하다가요. 제가 20년 동안 이 정글 같은 방송에서 어떻게 버텼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거든요. 저스트 두잇은 말 그대로 그냥 해 라는 뜻이죠. 3일의 필요 아사는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제가 좋아하는 글귀입니다. 저 논어는 안 읽었어요. 근데 논어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라는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좋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좀 저희가 생방에도 능하거든요. 45분에 딱 맞춰서 제가 1.2배속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아나운서가 됐는지 사실 이 얘기를 들어오기 전까지 정말 고민을 했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너무 옛날 얘기고 조금 부끄러운 과거거든요. 남들에게 말하기 좀 창피한 과거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를 해드려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치열하게 살게 되었구나라고 좀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2000학번이에요. 제가 이제 밀레니엄 세대 2000학번으로 제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입학을 했거든요. 실제로 저는 7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97학번이 맞는데 3년 늦게 학교를 갔어요. 보통은 이제 아나운서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고등학교 잘 다니고 대학교 가서 평범하게 살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순탄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의 인생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원래는 영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저희 엄마의 꿈이 저희 엄마 그냥 살림을 하시던 가족 주부셨거든요. 따님이 당신의 딸이 전문 직업을 가진 어떤 커리어 우먼이 되게 굉장히 바라셨어요. 그래서 넌 약대를 가야 돼. 너는 2대 약대를 가서 약국을 차려야 돼. 저한테 어릴 때부터 주입을 하셨어요. 근데 약대를 가려면 당시에는 이제 자연반, 인문반이 있으니까 자연반을 가야 되잖아요. 저는 사실 수학과학 굉장히 못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어릴 때부터 지금 생각하면 가스라이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제가 자연반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자연반을 가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공부를 잘했겠어요? 수학과학을 잘 못하고 영어를 좋아하던 학생이라 사실 저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원하던 약대에도 못 갔고 생각지도 못한 공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공대를 가니까 수학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라플라스 이런 거 저는 미적분도 잘 못했는데 생전 처음 들어본 용어들에 너무 힘든 거예요, 대학 생활이. 그렇게 한 2년을 대학 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뭘 하고 있나 싶은 거예요. 공부를 못하니까 성적은 당연히 좋지 않았고 또 이제 대학에 가면 유혹이 많잖아요. 즐거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공대는 남자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뭐 당구장도 다니고 뭐 유흥에 빠지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순간이 어느샌가 제 머릿속에 딱 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뿐인 인생 내가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수능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엄마 말 들어서 자연반에 가긴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다시 가야겠어요. 했더니 엄마가 마음고생이 진짜 많구나 라고 하셨겠어요? 처음부터 육두문자가 나왔어요. 이런 제 아나운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왜 학교를 그냥 다니지? 그냥 졸업만 해. 엄마, 저희 당시 부모님은 그러셨어요. 창피하신 거예요. 내 딸이 잘 대학 가서 다니고 있다고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있는데 왜 굳이 네가 그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내려와서 뭘 말도 안 되는 공부를 하려고 하냐. 근데 저는 그랬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 나 영어 좋아하니까 나 영어과 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정말 3개월을 바짝 공부를 했어요. 제주대학교 영어과에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재수하면서 만났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영어과에 다녔어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친구는 교대를 가려고 이제 삼수를 했고 저는 이제 공대를 그만두고 영문과를 가려고 이제 삼수를 한 셈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영문과 왜 가고 싶어? 나는 영어가 좋아. 그랬더니 너 영문학과 가면 뭐 배우는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지 뭘 배우겠어요? 그랬더니 영어의 용비어 차원을 배워?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영문과에 들어가고 나서야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영어를 좋아하니까 영문과를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정말 영어의 용비어천과를 배우는 거예요. 영어만 공부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좋아하는 다른 무언가를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00년에 24살이었거든요. 지금은 사실 24살에 다시 대학 가는 거 그렇게 뭐 흔하지 않은 일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여학생이 예비역 바이오로 대학을 다시 다니는 거 굉장히 드물고 약간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다시 들어가면서 생각을 했죠. 다시 사는 대학생활, 다시 하는 대학생활 제대로 잘해봐야겠다. 그래서 언론홍보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을 딱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나에게, 왜냐면 방송이 저도 굉장히 멀게 느껴졌었거든요. 다시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좀 촌스러운 지역 방송, 뭔가 셀럽리티한 지역 방송에 대한 이미지를 좀 깨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대학 생활을 마치고 졸업을 하면서 운이 좋게도 JIBS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입사하면 똑같아요. 입사하면 사실 정말 근사한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거든요. 제가 영어영문학과만 가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근데 막상 입사를 하고 나니까요, 전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그 첫 번째 가져온 이야기가 저스트 두 잇, 그냥 해라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방송에 나오는 사람을 다 아나운서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 기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TV에 나온 사람은 기자 아니면 아나운서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면 아나운서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 방송을 통하여 각종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운서는 사실 밑에 있는 일을 대부분 다 합니다. 부르는 이름이 좀 달라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아나운서라고 하고, 뉴스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앵커라고 하죠. 그리고 라디오는 DJ 맞습니다. 프로그램 진행하면 MC라고 하고요. 스포츠 진행하는 사람을 캐스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장 나가서 취재를 하면 리포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나운서는 이 일을 다 하는 사람을 통칭을 해요.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죠. 저는 아나운서가 되면 정말 근사하게 고고하게 방송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4년 동안 이제 언론공학과 영문과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나름 열심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당시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그 아카데미라고 해서 아나운서 방송인들을 양성하는 그런 아카데미가 제주에 없었어요. 서울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엔 뭐 또 적당한 정보도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비용, 체류 비용, 학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환경이라서 제가 그때 연극하시는 분을 찾아갔어요. 발음 연습을 하려고. 발음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어떤 분을 찾아가서 배워야 될지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물어물어 수소문을 해서 연극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배우들이 하는 발성 연습, 발음 연습, 배우면서 제가 사실 처음에 방송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입사를 해서 그렇게 방송 발음 연습하고 원고 연습을 했는데, 저희 회사에서 필요했던 사람은 앵커였었던 거예요. 제가 시험 봤던 당시에. 저는 들어가자마자 2달 정도 되지 않아서 바로 뉴스에 투입이 됐습니다. 요즘은 아나운서들이 요즘 시험 봐보면 상향평준화가 되어서요, 정말 일반 그냥 아카데미 다니는 친구들만 데리고 와도 웬만한 앵커만큼 잘해요. 근데 당시에는 사실 그런 뭐 교육기관이 없으니까 정말 저희가 맨땅에 부딪히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일반인들 중에 이렇게 뽑혀서 제가 아나운서가 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습이 안 되겠으니까. 2달 연습을 했으나 잘하기 만무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 했는데 뭐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매일매일 출근하면 출근해서 발음 연습하고 발성 연습하고 원고 읽고 틀린 원고 다시 5동노트를 만들었어요. 내가 잘 틀리는 발음, 잘 되지 않는 발음 이런 거 정리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남들은 6개월 아카데미를 돈 주고 다니는데 너는 돈 벌려서 아카데미 다니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사실 진짜 힘들었던 건 평가하는 시청자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제가 2달 차인지 3개월 차인지 1년 차인지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잘 모르시고 그냥 쟤는 아나운서라고 나왔는데 뉴스를 왜 이렇게 못해? 이런 평가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연습만이 살 길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그거밖에 없구나.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연습했나 싶을 정도로 혹독하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나운서 뉴스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다 해야 하는데 저는 일단 기본인 뉴스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입사하고 2004년에 입사를 해서 2004년 4월에 입사를 해서 5월에 첫 뉴스를 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5월 8일 날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제가 제 부모님께 첫 뉴스를 냈고, 그 7월에 제가 8시 뉴스 앵커를 했거든요. 지금처럼.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나를 그렇게 거기 앉혔나 싶어요. 진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그만큼 뭐 사랑도 없었고 아니면 저를 뽑을 때 기대가 크셨었나 봐요. 잘할 거라고. 제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중압감들로 인해서 정말 더 잘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제가 6년 10개월을 8뉴스 앵커를 했어요. 8시 뉴스 앵커를 했습니다. 근데 8시 뉴스 앵커를 6년 정도 하니까 뉴스는 좀 괜찮아진 거예요. 근데 저의 쓸모가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역방송에서는요, 저희가 이제 아나운서가 4명이거든요. 이 4명이 이걸 다 해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시면 서울이나 이제 큰 이제 서울에 있는 우리가 키3사라고 부르는 KBS나 MBC나 SBS의 그 메인 뉴스를 하는 앵커들은 하루에 정말 그거 하나만 합니다. 출근해서 하루에 그 나오는 뉴스 양이 엄청 많잖아요. 뉴스 기사 보고 수정하고 뭐 앵커멘트 고치고 기사 같이 기자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보통 그것만 하는데 지역에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저희는 아침에 촬영도 나가야 되고요. 사람이 없으면 불러가야 라이브도 해야 되고요. 누구 뭐 휴가 가면 진행도 대신 해야 되고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다 해야 하는데 뉴스마다 겨우 하던 아나운서였던 거예요. 6년 10개월 정도 뉴스를 하고 제가 이제 하차한 건 첫째는 임신해서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면서 6개월 정도에 이제 자연스럽게 하차를 했는데 하차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뉴스만 해봤는데 다른 거를 다 할 수 있을까? 어떤 선배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 만약에 더 젊고 예쁜 앵커가 와서 8시 뉴스 하면 너 뭐 할 거야? 너 뭘 잘할 수 있어? 근데 정말 제가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니야. 내가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내가 그래도 정민이 뭐 이런 거 시키면 다 잘했는데 아쉽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뉴스만 잘하던 뉴스만 하던 아나운서가 아니라 다른 것도 시켜도 쟤 괜찮았어 라는 말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복직을 하면서 제가 자원을 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제가 그때 나이가 35살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육아보다는 일이 더 중요했던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3개월 만에 복직을 했고 복직하면서 저 그냥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뭐든 시켜주세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몸 푼 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3개월이면 양식장 들어가서 광어도 잡아봤고요. 돌돔 잡으러 들어가봤고요. 그 경주마를 연습하는 훈련하는 그 트랙 같은 거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경주마에 나가서 달리려면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매번 경주마 뛰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주마를 넣어놓고 달리기 연습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그 헬스 기구 있는 것처럼. 촬영을 나갔는데 저보고 같이 뛰래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거기 같이 뛰기도 했었어요. 정말 시키는 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촬영을 나가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그 6년 10개월 동안 뉴스를 할 때도 사실 촬영을 나가지 않았던 건 아니었거든요. 나갔는데 한 번 나갔다 오면 그 다음번에 저를 안 써주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부족하다고 하면서 저랑 나갔다 오면 그 다음 주에 저랑 안 나가요.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다시 촬영을 나가보니 야 이제 말하는데 아무도 너랑 안 나가게. 저랑 나가면 NG가 너무 나는 거예요. 저랑 나가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JIBS의 기록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라디오 진행 기록이 10년이 제 가장 오랜 기록이거든요. JIBS의 최다 NG 기록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32번. 32번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왜냐하면 카메라 감독님이 이제 카메라 이렇게 들고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NG가 한 3번, 4번 나면 이제 PD가 편집하기 쉽게 하려고 이제 어느 게 NG 컷이 아닌지를 체크해 주시게 되거든요. 근데 말로 할 수 없으니 손가락으로 카메라 앞에 이제 표시를 해주세요. 처음엔 이거 2번째, 3번째 이렇게 컷을 주시는데 제가 32번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NG를 내고 이렇게 못하는데 우리가 왜 얘를 데리고 나가야 합니까? 안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었대요. 어쩐지 생각해보니까 저를 피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때 PD 선배님들이. 그래서 그 한 명만 나를 데리고 나왔구나.
가장 저랑 친한 선배 한 명만 저한테 데리고 나왔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진짜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래서 정말 닥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했던 것들 몇 가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앞서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뉴스하는 모습이고, 이 옆에 모습은 제가 이제 저희 국제 드럼 필름 페스티벌에서 제가 당시에 사회자 발표자분들 모시고 했었고요. 행사도 나왔었고, 밑에 라디오 DJ 모습도 있고, MC 진행 모습도 있고, 저 끝에 두 개는요. 아까 제가 돌돔도 잡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맨 오른쪽에 위에 있는 분이 헌혈 왕이신데 PD가 저한테 너 헌혈할 수 있지 이러는 거예요. 헌혈은 제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자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헌혈하면서 인터뷰해보자. 그래서 둘이 같이 누워서 헌혈하면서 인터뷰했어요. 네. 그리고 밑에는 청년농부 제주에 이주하신 청년농부 촬영을 나왔는데 멀칭이라고 아세요 혹시? 그 까만색 비닐이 있어요. 땅 위에 덮는. 그게 덮어야 영양분도 좋고 땅도 따뜻해지고 이래서 이제 농작물이 잘 자란대요. 멀칭 작업을 하러 나왔어요. 저 데리고. 그래서 제가 그 비닐 이렇게 밟고 저거로 갈고 막 진짜 이렇게까지 촬영을 다녔는데 이날 제가 저녁에 수행 맞으러 왔어요. 들어누워가지고 이렇게 진짜 온몸을 던져서 제가 시키는 대로 그냥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메인 뉴스 앵커도 했지만 아침 뉴스를 진행할 때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당연히 진행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뉴스가 하루에 4개 있었기 때문에 아나운서 한 명이 하나씩은 무조건 맡았었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걸 하면서 이것까지 나가야 되니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당시에 제가 일단 저 그냥 시켜만 주세요 할게요 했던 것이 제 DNA에 제 몸에 다 굳은 살이 되어서 박혀주어서 나중에 무언가를 맡기더라도 그래도 정민이 평탄은 치드다는 인정을 받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약간 부끄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제 약간 선배가 되었으니 제가 어쩌면 오더를 주고 제가 이렇게 해서 지시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뭔가 조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 당시에 해보지 않았더라면 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아는 척 하겠어요. 그때 내가 너무 힘들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이렇게 살았던 것이 나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아나운서가 했던 거 가운데 하나를 안 해봤거든요. 20년 하면서 스포츠캐스터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스포츠캐스터 할 일이 사실 제주에 많지 않거든요. 근데 올해 제가 스포츠캐스터를 했습니다. 승마대회 스포츠캐스터를 처음 했고요. 사실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차쯤 되니까 기대치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정말 혼자 유튜브 진짜 많이 보고 승마 이번에 정말 공부 많이 했는데 나름 첫 번째 캐스터로 성공적으로 데뷔해서 올해 그래도 하나 했구나 생각이 들었고 사실 오늘 발표도 제가 처음이에요. 어떤 사진이 올라갈지 아주 예쁘게 찍어주셨는데 다음에 언젠가 강의를 나가게 된다면 저기 아마 제가 또 다른 사진을 올리지 않을까. 전 지금도 그냥 하자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인의 필요하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한자는 아니죠. 말 그대로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안에 반드시 스승이 있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세 명이 길을 갈 때 한 명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좋은 걸 배우면 되고 만약에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돼요. 며칠 전 같은 일이 그러면 안 생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3인의 필요와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촬영을 제가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6년 10개월 처음에 입사하고 이제 8시 뉴스를 할 때였는데 친한 선배, 그 선배만 저 데리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 선배랑 촬영을 나갔어요. 근데 그때가 현충일쯤이어서 현충일 관련된 이제 꼭지를 하거든요. 촬영을 나갔는데 여러분 제주 지역에 육군 훈련소 있는 거 아세요? 아세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때 저희는 뭐 지역에 대해서 배울지도 못했기 때문에 제주에 육군 제1훈련소가 있어요. 대전 상거리에 있는데 6.25 전쟁 당시에 제주에서 훈련병들을 키워서 50만 명 정도를 육성해서 이제 훈련을 내보냈대요. 그 터가 남아있으니까 실제로 저기 지금 이렇게 정문 터가 남아있고 그분들이 이제 생활했던 생활사가 터만 남아있는 것도 있고 뭐 강병대 교회 있고 지금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 촬영을 나갔는데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좀 많이 안 것처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촬영을 나가는데 사실 그때 인터넷도 별로 안 될 때고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PD 선배님이 해설사 한 분을 이제 초빙을 해서 같이 촬영을 나갔어요. 그럼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아 여기가 이 턱은요 뭐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 예비 그 질문지 인터뷰 말고 네가 좀 궁금한 거 물어봐 이렇게 저한테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군대도 안 갔다 오고 난 여기 오늘 처음 왔고 오늘은 이게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뭘 질문해야 되지?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저 아나운서인데 지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아는 척도 해야 되고 뭘 질문할까? 그리고 네모막으로 섰다 하던 장소에 이동을 했어요. 저한테 야 질문해 이러는 거예요. 코티에도 없는.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봐야지 뭐 질문을 했는데 뭐 물어볼게요? 여기 몇 명이 잤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때 그 카메라 감독님이 일그러진 표정과 해설사님의 어이없다는 표정을 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사실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공부는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엉덩이 무겁게 하는 공부였는데 세상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방송하는 사람은 진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실제로 방송인 유재석 씨 집에 가면 TV가 몇 대 있는지 아세요? 유재석 씨 집에는 TV가 8대가 있대요. 모니터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유재석 씨가 왜 이렇게 정말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까를 진짜 궁금했는데 궁금증이 해결이 됐어요. 가는 데마다 방송을 틀어놓는데요. 다른 채널을 모니터를 하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트렌드를 알아야 하니까. 저도 그래서 무엇이든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할 때 이제 어떤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아이랑 이제 해외여행 가신 거예요. 아이가 꿀벌 수영복을 입고 있었어요. 너무 예쁜. 근데 딱 봐도 여기가 굉장히 근사한 수영장이야. 어딘지 모르겠어요 나는. 너무 근사한데 여기가 본 것 같기도 한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 베이센즈라는 그 왜 바게트 빵 같이 생긴 유명한 호텔 있잖아요. 당시 인피니티 호텔 맞나요? 그 이렇게 끝에 없는 하늘과 맞닿아 있는 풀이 거기밖에 없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진이 문자로 도착을 했는데 제가 여기를 몰랐던 거죠. 이분은 제가 알 줄 알고 아나운서니까 이 정도 알겠지 하고 보내셨을 텐데 제가 어머 진짜 너무 멋진 풀장에서 수영을 하셨네요 하고 그냥 거기서 끝인 거예요. 끝나고 나서 검색을 해봤더니 거기가 마리나 베이 선주였구나. 끝나고 되게 뭐라 그러죠? 창피했어요. 내가 한마디 더 붙였으면 굉장히 좀 더 방송이나 이런 데 풍부해졌을 텐데 아쉬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다른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당시에 겨울왕국 레디꼬가 전국을 강타하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겨울왕국을 안 봤었어요. 근데 레디꼬는 알고 겨울왕국은 아니까 이분이 오늘 너무 추운데 엘사가 마법을 부렸나 봐요 이렇게 문자 주신 거예요. 제가 아는 척 해야 되니까 잘 모르지만 그러게요. 나쁜 이런 역시 성격이 나쁜 애들은 그래요 이랬는데 안 본 티가 너무 난 거죠. 그래서 제가 어설프게 아무것도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알아보고 반드시 내가 알고 말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체득을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방송을 뭐 뉴스 할 때나 라디오 할 때나 1시간, 30분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제가 24시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저는 방송의 자산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컨퍼런스도 저는 언젠가 제가 방송에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제가 20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해드릴 말씀은 저라는 브랜드인데요. 사실 저 맞아요. 저 맞아요. 한 5년 전쯤 됩니다. 제 20년차 아나운서 이정민이라는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건 20년차 아나운서 이정민인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이제 거의 몇 년 지나는 절반을 제가 이제 아나운서로서 살아오는데 이 수식어 말고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수식어가 있어야 나는 좀 더 근사하게 멋지게 남은 20년을 또 남은 방송량을 할 수 있을까? 요즘 사실 고민이 많거든요. 앞서서 두 가지 이야기는 제가 20년차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아나운서로서 제가 버텨냈던 이야기라면 약간 앞으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20년차 아나운서니까 이제 10년을 두고 보내고 내년이 되면 세 번째 이제 10년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제가 방송을 할지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방송을 하는 간에 또 새로운 모습, 트렌드에 맞춰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요즘 사실 고민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수식어를 밀고 있다고 하긴 그렇지만 제가 제 앞에 붙은 수식어가 진서은 마음 이정민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진서은은 제 아이 셋의 뒷글자를 딴 이름이에요. 그래서 첫째, 둘째 이게 이제 23개월 된 올해 돌잔치 할 때 모습이거든요. 저희 이거 사진 쓴 거는 굉장히 싫어할 텐데 중학교 1학년이어가지고 몰래 가져왔어요. 진서은 마음인데요. 제가 이제 큰 아이들 둘을 낳고 기르던 시절에는 정말 일가정 양립이 없었어요. 그런 뭐 용어도 없었고 그렇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공감하시는 분들 저랑 지금 연배가 비슷하신 분 계시니까 같은데요. 저 당시 임신했을 때 뭐 배를 가리고 다녀라 뭐 이런 말도 들었어요. 상상할 수 없죠 지금은. 저는 아나운서인데 운동화 신지 말고 구두 신고 다녀. 6개월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임신했을 때. 하지만 제가 그때 정말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제가 이제 딸을 임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버텨야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이 둘을 낳고 3개월 만에 복직을 해서 둘째 낳았을 땐 제가 9 to 9 거의 근무를 했어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당시에 뭐 그런 노동권이 사실 보장되지 않았을 그게 불과 10년 전 일이거든요. 10시 반에 출근을 해서 그때도 8시 뉴스를 했는데 밤 9시에 퇴근을 하면서 아이 둘을 키워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를 둘을 낳고 키운 일이 제가 엄마로서 여자로서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도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경험을 하고 뭔가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경험이 없이 여러분께 얘기하는 건 너무나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서은 만들려고 한 건 아닌데 의도치 않게 코로나 베이비가 생겨서 작년에 출산을 또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또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또 요즘 노산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45세 낳았거든요. 네, 작년에. 그래서 정말 얻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제 주위에 늦게 결혼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으시고 40대 이후에도 결혼을 하시고 첫 아이를 낳으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나도 했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낳고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을 해서 저의 커리어를 쌓는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미래의 일꾼을 잘 만들어내는 일도 사실 저는 제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결혼 안 하시고 이제 아이도 많이 안 낳으시려고 하는데 감히 저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이 기쁨을 무엇과도 바꿀 수 사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를 늦게 제가 낳아서 키워보니 이 브랜드를 제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운동을 해야겠더라고요. 체력이 너무 달려요. 아이를 키우려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제가 요즘 러닝 정말 붐이죠. 기안 84가 이제 하면서. 근데 제가 2019년에 달리기를 시작했었는데 열심히 못 다녔어요. 근데 작년에 애를 낳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랑 제 아이가 막둥이가 이제 45살 차이인데 이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딸이 결혼할 때 걸어서 화촉점을 해야겠다.
인생의 목표를 야 하지 않겠냐 이러시는데 35세 그러면 제가 80이에요. 근데 그냥 걸어서 말고 창피하니까 이제 사돈 어른과 같은 속도로 걸어야겠다. 목표를 갖고 이정민 앞에 달리는 아나운서라는 브랜드를 붙여봤습니다. 운동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사실 운동을 정말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어찌됐건 아이를 낳으면서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는 욕심이 생겼고요. 막상 해보니까 진짜 이 달리기로 느끼는,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느끼는 기쁨,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은 제가 10km 달리기 완주하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사실 더한 파니의 포즈도 있는데 약간 제가 순환해서 가져왔거든요. 그 제가 목표했던 시간을 맞춰서 그 고린을 했을 때 그 쾌감은 정말 이거 달려보지 않은 사람은 느껴볼 수 없는 거구나. 정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1월에 아이를 낳고 10월에 첫 대회를 나갔는데 65분 뛰었거든요. 10km를. 그리고 나서 연습을 열심히 해서 3월, 5월 그리고 올해 10월에 딱 1년 만에 나갔는데 올해 10월에 55분 뛰었습니다. 12분 줄여서 정말 괜찮아. 아직 괜찮아. 화촉 잡아 걸어갈 수 있어. 지금부터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브랜드, 다른 사람도 물론 가질 수 있지만 내가 쌓아갈 나의 브랜드, 앞으로 제가 새로 시작하는 10년차의 1년차로서 내년에는 제가 달리는 아나운서라고 했는데 해시태그 인스타 하면서 해보니까 달리는 아나운서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바꾸려고요. 달리는 앵커로. 뉴스 진행자 중에 달리시는 분들이 아직은 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20년차 동안 해오면서 지금도 치열하게 그냥 하고 있고요. 지금도 치열하게 뭔가 배워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실 제가 셋째를 낳으러 갈 때 저희 동료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막 너무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참 막 올라와서 일을 많이 해야 될 때인데 너 가서 어떡해? 너 돌아왔는데 일 못하면 어떡해? 라고 진심 어린 염려를 해주셨는데 돌아와서 일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뭔가 시켜주면 열심히 하면 되겠죠라는 마음으로 다녀왔거든요. 근데 다녀오니까 또 8시 뉴스 앵커라는 또 중체대한 일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제가 맡은 일은 전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럴 일은 없으나 만약에 넷째를 낳고 와도 저는 아마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앞으로의 이제 저의 10년차, 20년차도 이렇게 차근차근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주제넘게 저의 언니 오빠들 계신데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언니 오빠들에게는 약간의 지금 꺼져 있는 불꽃을 제가 뭔가 자극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후배들에게는 선배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47대도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사실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준비하시는 분들 10년 후에 고등학생은 없지만 만약에 10년 후에 우리가 현장에서 만난다면 그때도 제가 현장에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꿈을 향해 가시는 모든 분들 늦은 나이는 없는 거니까요. 저도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우리 제주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오후에 늦은 시간에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정민 아나운서 발표에 대해서 인천 해밀학교의 김종혜 교감 선생님과 전 JIBS 리포터인 권미란 선생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혜 선생님.
저는 방송인이 아니라서 마이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 조금 저의 소개를 드리면 현재는 위탁형의 공립대안학교인 인천 해밀학교 교감이고요. 25년 3월 1일자로 공립미래형 대안학교인 결마루 미래학교로 다시 탄생할 학교의 예비 교감입니다. 네. 대안학교 그러면 일단 아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은 서머힐 스쿨을 떠올리실 거예요. 막 애들이 자연 속에서 막 뛰어놀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안 하고 싶으면 게으름 부리고 그러면서 천성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그런데 또 한국에서는 아예 저기 시골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 이게 약간 복잡한 서머힐스러운 학교도 있고 뭐 저런 독일 쪽에 뭐 발도르프 학교 같은 그런 것들을 떠올리실 텐데 현재 저희 학교는 학교가 싫거나 학교에서 그 아이를 싫어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잠시 학업을 관두기보다는 여기라도 가서 좀 지내보면 나중에라도 우리 학교로 돌아가서 졸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현재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 다녀야 돼요. 내년에는 이제 그런 친구들도 공교육을 제공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정된 위탁교육기관으로 안내를 하고 저희는 아까 유영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 것을 학교 안에서 공교육 체제 안에서 하고 싶은 친구들을 모아서 교육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강의와는 상관없이 저희 학교 홍보를 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이정민 아나운서의 살아온 이야기를 이렇게 생생하고 재미있게 듣고 나니까 이건 사기다. 처음이라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방송인이 되었던 자신의 과정, 그리고 방송인이자 새 아이의 엄마로 또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여성으로 살아온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생생하고 재미있게 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네, 저는 그냥 한 가지 짧게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저런 깡이 있기 때문에 아나운서도 됐고 또 아나운서 생활을 하면서 20년 세월 동안 새 아이를 낳아서 건강하게 잘 키우고 계시구나. 그리고 달리는 아나운서가 아니라 달리는 앵커 이정민은 앞으로도 계속 달리고 막둥이가 결혼을 할 때 사돈과 보조를 맞춰서 당당히 꼿꼿한 자세로 들어가실 거라고 강하게 믿게 됐습니다. 네. 여쭙고 싶은 거는 새 아이를 출산하고 또 복직하고 출산하고 복직하고 또 지금도 아이들을 돌보며 계시는데 그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었고 또 그것을 슬기롭게 풀어나간 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란 선생님 말씀 듣고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를 전 JRBS 리포터로 해주셨는데 JRBS 틀면 여전히 제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JRBS에서 프리랜서 리포터로 약 12년간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요. 실은 방송 외에도 저도 이번에 행사에 섭외가 됐을 때 당연히 아나운서겠구나 했는데 토론자라고 해서 제가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행사 아나운서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언어 장벽 사이에서 소통을 돕는 통역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또 이제 물건을 소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쇼호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각 기관 그리고 각 학교 선생님들 계시는데 혹시 마이크 잡을 일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저도 잠깐 저희 홍보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 하늘 같은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오늘 들으면서 한 번 더 배운 것 같아요. 여전히 저렇게 20년 차인데 열정이 있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송을 한다는 게 많은 분들은 그냥 예쁜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 그냥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저희가 뭔가 방송하기 전까지 준비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또 행사 MC 같은 경우도 마이크를 잡고 진행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준비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배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나운서로 활동하신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잠깐 20년 전과 제가 준비했던 10년 전 그리고 현재 방송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떨리네요. 그래서 선배님이 아마 준비하실 때는 방송 3사, MBC, KBS, SBS 아카데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준비할 때는 아나운서 아카데미라고 정말 메인 아나운서 아카데미가 한 3곳, 4곳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카데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방송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의미겠고요. 그리고 또 미디어가 많이 변화하면서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하나라도 방송을 잡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다니고 준비를 하고 방송인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요새는 좀 달라진 게 예전에는 발성, 발음 이런 것들을 배울 때가 없었기 때문에 발성, 발음 그리고 예쁜 외모가 있으면 아나운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뭔가 자신의 개성이라던가 특별한 경력이라던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지금 학생들이 앞에 있다, 뭐를 준비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는 많은 경험을 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그 경험이 아마 아까 우리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깡을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더 많은 세상을 본 만큼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게 방송인들은 얕지만 넓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경력이 많으면 경험이 많으면 그런 것들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요새는 방송보다 쇼츠가 더 재밌잖아요. 근데 쇼츠는 늘 자극적인 것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자극적인 거에 이미 많이 젖어 있는데 방송과 쇼츠, 플랫폼과 또 방송의 이런 차이를 보면은 방송은 자극적인 것보다 뭔가 틀이 있고요. 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인은 품위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좀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아나운서가 없어질 직업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지금 저 오늘 놀랬던 게 제가 하는 말이 저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 발음 괜찮나요? 잘 적어지고 있나요? 근데 아까 보니까 그 전 발표자님께서 발표하실 때 빌딩이라는 개념이 계속 빌딩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AI가 아나운서를 대체할 거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AI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AI 아나운서가 발음은 더 좋을 수 있지만 공감 능력은 아직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저는 못 가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을 좀 더 키우면 앞으로 더 멋진 방송인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로 경험, 공감, 태도 이 3가지를 꼽았는데 저희 하늘 같은 선배님은 미래의 방송인은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오늘 사실 제가 전해드리는 메시지였는데요. 우리 건밀한 토론자의 답부터 먼저 해드리면,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AI가 사실 대체하고 있는 세상이고 실제로 JIBS에서도 AI 앵커가 지금 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저희 이제 AI 앵커가 진행을 하는데 AI 앵커의 발음이 훨씬 좋아요. 제가 이 사람 알잖아요. 저희 기자 원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AI 앵커라고 하시면 가상인물이 나와서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사람 모델이 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제 모델을 가지고 제 입모양의 음성 텍스트를 넣어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확한 발음으로 정확하게 읽고 뉴스를 전달하지만 감정 능력은 사실 아직 안 되고 있고 앞으로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화나는 뉴스를 전할 때 네, 사실 얼마 전에 저 YTN 보면서요. 내가 저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난 어떻게 방송했을까? 저도 목소리가 정말 떨리고 너무 무서웠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냉철하게 전달한다고 해도 근데 이런 것들, 이런 감정은 AI가 대체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성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에 더 치중하는 교육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대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AI 그리고 인공지능이 있는 세상에서 아나운서로서 방송을 하는 사람을 지켜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일가정양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10년 터울로 이제 아이를 낳아보니까요.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에 아이를 가졌을 때는 육아휴직을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지금은 육아휴직을 가지 않는 걸 상상할 수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둘 다 3개월 만에 복직을 했거든요. 3개월 만에 복직을 해서 아이를 키울 때 주변 분들의 도움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어려운 점은 그런 것 같아요. 낳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정말 키우는 일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부모님께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임신을 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나 아이가 가졌어? 이랬더니 첫 마디가 이제는 안 된다! 이러셨어요. 어머니들이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다리도 아프시고 어깨도 아프셔서 아이 들으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육아휴직을 사실 1년 반을 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온 마을이 도움을 주는 세상으로 가고 있으나 이 마을의 중요성도 있지만 옆에 있는 가까운 분들의 도움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지금 여기 저희 언니뻘 되시는 분들은 아마 아이를 키우실 때 남편분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본인은 많이 도와준다고 하지만 사실 도움이 그닥 되지 않았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육아휴직을 신랑이 내서 아이를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처럼 아까 깡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예, 꿋꿋하게 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고 이 주위에 작은 도움을 또 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혼자 나간 건 아니니까요. 이런 도움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예, 이제 자녀분들이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내 동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냥 앉은 상태에서 오늘 전체를 잠깐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저희가 그 행복한 미래 설계를 위한 제주교육에 돼 있었고 인문학에 묻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AI 시대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저출생 사회이기도 하고 또 능력 개발을 하는 것을 요청하는 사회이기도 하고 아직도 적시적으로 권위주의가 많이 남아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개인적으로나 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또 한 국가 시민으로서 성찰하는 어떤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의 성찰이 미래 세대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